자, 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제가 요즘 실전 강좌 회원님들께 찍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를 조금 쉬었어요. 그런데 일단 시장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배팅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하고요. 시장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안 찍는다고 해서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장에서는 우리 파동 추천주에서 대화제약이 상한가를 갚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원준이 또 장중에 준상한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계속 터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강좌를 찍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느냐. 급등주 포착 방법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급등주 포착 방법 요 강의 끝에는 검색시까지,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 검색시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는 찍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흐름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요 급등주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투자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흐름들 잠깐만 살펴보면, 자, 미국 증시 일제 상승을 했어요.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45%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그동안 아웃퍼폼, 그러니까 다른 지수들보다 강하다가 요즘에는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러면 전통 산업들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더 강세를 보여. 그런데 요즘에는 성장주 쪽이죠. 그죠? 이쪽이 이제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빅스 지표가 다행스럽게 21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버슈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것은 빅스라는 것은 변동성 지표고요. 요게 뭐에 연결돼 있다? 알고리즘 매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빅스가 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심리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그래서 그리드 앤 피어 지표라고, 피어 앤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피어 앤 그리드 지표, 그리드. 요 지표는 CNN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빅스 지표라든지 주가라든지 주가와 이평선이라든지 지수와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지표를 만드는데 이쪽이 과열이에요. 그죠? 과열. 그 다음에 이쪽이 침체입니다. 침체.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과열적으로 이 게이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지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 와 있냐? 72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열로 들어가고 있어. 조금만 올라가면 75만 넘어가면 극단적 과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열로 갔다가 침체로 갔다가 시계추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열로 들어갔으면 뭐가 나온다?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달려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장의 특징을 보면은 상승 종목을 보시면, 자, 요게 잘렸어 그림이. 자, 상승 종목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2,900개, 하락 종목이 3,300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야? 대형주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맵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요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요렇게 그으면 요 위쪽은 뭡니까? 성장주 쪽이야. 여기에 이제 맥세븐이 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요쪽이에요. 요게 이제 성장주야. 성장주. 그죠? 성장주. 이거는 이쪽은 이제 전통산업이에요. 전통산업.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 요쪽이 올랐다는 거지. 근데 이쪽은 전통산업에 비해서 뭐가 많다? 뭐가 많다? 성장주. 테크 종목이 많습니다. 테크. 그죠? 테크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테크 종목들 쪽이 강세를 보였다.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맥세븐 종목들이 다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 엔비디아. 요 엔비디아는 목요일날, 그죠? 목요일날에도 몇 퍼센트 급등 나왔습니까? 장중에 목요일날에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거든. 그런데 밀렸어요. 그죠? 중동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도 있었고 밀렸었는데 어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 오르고 4% 올렸으니까 엔비디아가 6%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 그동안 2달 동안 너무나 많이 두드려 맞았던 반도체 쪽이 강세 종목, 강세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 테크, 엔비디아 상승 나온 거 보시면 아시죠? 테크 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는 이제 저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장주 쪽이에요. 그죠? 그런데 베이직 머티리얼즈 에너지, 이거는 뭡니까? 기초 소재, 초소재. 그 다음에 유가, 원유 관련주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원유 관련주들은 유가가 빠졌습니다. WTI 유가가 이스라엘의 공습 대상 변경 때문에 유가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빠졌어. 그죠? 그런데 요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그죠? 기초 소재 쪽은 좋아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수혜 업종이 뭡니까? 소재 업종들이죠. 소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재생 쪽입니다. 신재생. 그죠? 이런 쪽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보시면은요.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들이 이렇게 4%대니까 3.8%, 3.7%에서 이렇게 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은 거야. 그 이유는, 자,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죠.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업률도 4.1%를 기록을 했는데 이걸 소수점으로 보면은 4.052%였다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니까 여기서 반올림이 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0.003%만 낮아졌다면 실업률이 4.0%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지금까지 뭐 고용이 어떻다, 쌈수를 요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삼수를도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0.47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금 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고용이 좋아. 경기 지표가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9월 달에 50bp 비컷을 했단 말이야. 그죠?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 그 FOMC 회의 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기대했던 것은 50bp냐, 또 50bp냐, 아니면 25bp냐, 요거를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금리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7에서 3.8까지 움직였어. 그런데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았어. 고용이. 그래서 고용이 좋으니까, 그죠? 고용 굿. 좋으니까 요게 어디로 움직였냐? 동결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요거를 반영을 했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요렇게 10년물 국채 금리는 4.0%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5bp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25bp가 올라가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정상화됐단 말이지. 정상화.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이게 정상화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역전되고 있어요. 그죠? 다시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 붕괴, 경기 침체는 더 뒤로 밀릴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아주 긴 시각에서만 여러분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정회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공유하냐면 시장 변곡 지표라는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시장 변곡 지표.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캡처를 해서 아예 보여드릴게요. 시장을 볼 때 RS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넣어서 시장이 과열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을 하는데 요거 보시면은 S&P 500 지수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로 들어갔다가 빠지면 조정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과열로 들어갔다가 빠지면 조정이 박스권 조정이 나온다 이거지. 그죠? 과열로 들어갔다가 빠지면 역시 박스권 조정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요
그 오렌지 선이에요. 오렌지색 선. 오렌지색 선이 과열로 들어갔다 빠지니까 조정이 이만큼 나온 거야. 과열로 들어갔다 빠지니까 조정이 또 이만큼 나온 거지.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의 시장 변곡 지표 요것은 과열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빠지죠. 그러니까 박스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적어도 20선. 그죠? 20선 아래까지 내려와서 돌려 세우는 구간에서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배팅을 할 수 있고 신용도 쓸 수 있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신용 변곡 지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지 못합니다. 그죠? 보시면은 한국의 시장 변곡도 지금 여기에서 꺾이잖아.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아직 과열이 풀리지 않았다고. 그죠? ADI 지표 역시 과열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배팅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너무 좋게 보지 마라. 그럼 요것만 보시면 되죠. 뭘 보냐 하면 우리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잖아요. 그런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 그죠? 어닝 쇼크 나오고 나서 자 우리 지수가 어디에서 꺾였습니까? 여기서 꺾였습니다. 7월달. 그죠? 7월달에 이렇게 꺾여서 투매 나오고 엔캐리 청산 나오고 나서 헤지펀드들의 엔캐리 청산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도 꺾였단 말이지. 얘는 계속 내려옵니다. 그죠? 계속 내려와.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합니까? IT, 반도체는 박살났어.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올라갔거든. 그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 올라갔고요. 요즘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고요. 그죠? 화장품이 한번 올라갔었고. 화장품. 예.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올라갔었고.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긴 거예요, 여기서. 9월달, 10월달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이거를 지수를 땡긴 거는 다른 업종들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업종들의 힘만으로 지수를 더 땡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돌아서야 된다?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지금 금요일에도 480만 주 매도가 나왔거든요. 매도가 계속 나와.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 하락폭, 하락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뭐가 21선과 이렇게 만나서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그러면 수렴을 하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외인 매도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지. 외인들이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외인들의 매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25년 예상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예상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 실적보다 적게 나왔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막 뭐 구구절절하게 막 썼단 말이야. 어쩌고 그래서 HBM도 뭐 납품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납품이 될 것 같고 어쩌고 했어. 그러면 요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증권사들이 갖다가 예상 실적에 반영을 하느냐. 반영을 해가지고 요거를 예상 실적을 내년에 더 깎지 않고 올리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바닥이 잡히겠지. 그죠? 요거 잡힐 때까지는 우리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저거를 드리죠. 관심 종목을 드리고 그 안에서 파동 추천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들이 어쨌든 간에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배팅했고 제가 금요일 날도 요거 한번 아랫꼬리 따세요 라고 얘기한 종목들도 있어. 그런데 보시면은 이 종목들의 파동 흐름들이 그대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법칙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전 급등하기 전에 흐름들을 한번 봐봐요.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그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잖아. 이탈하면 약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갖다가 쏴버렸어요. 그죠? 급등이 나왔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매수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야. 수렴한 데서. 그런데 이게 역배열 갔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쏴버리는 거. 이거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아요, 여러분들. 저걸 못 잡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상한가 이거를 못 잡는다는 거야. 주포들이 쏜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감을 가지고 때려잡을 수는 있어도 기법을 가지고 이걸 잡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부터냐? 얘가 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이야. 이 대화제공 우리가 여러 번 매매를 했죠. 그죠?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어디서? 11선 근처에서 갖다 쏘는 거야. 그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상한가를 보냈어. 그죠? 그러면 이게 4번이야. 4번 파동.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에서 4번이야. 그러면 볼린저 밴드 돌파가 안 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어? 내려와서 뭘 만든다? 여기에서 만드는 거야. 여기서. 그죠? 4번 나왔다, 5번 나왔다, 6번 나왔다. 그죠? 돌파가 안 됐으니까 어디?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7번 손바뀜이 나온다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급등, 기준선 안착, 또 상한가를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얘만 그러냐? 목요일 날에는 어떤 종목이 급등했습니까? 원준이 급등했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자, 보세요. 분봉으로 쪼개서 들어가다 보면 얘는 처음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거 앞전에 봐봐. 역배열. 항상 급등주는 한 80에서 85%가 어디서 간다? 역배열에서 간다는 거예요. 역배열. 역배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역배열이 여기 터지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이탈하잖아. 그러면 이게 1번이잖아. 그죠?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 그러다가 바닥을 볼린저 밴드 안에서 잡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3번. 수렴이 나와. 수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들어오셔가지고 강좌를 들으셔야 돼. 그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렴한 다음에 위로 쏜다고. 수렴을 한 다음에 어디다? 아래로 쏘든 위로 쏘든 세게 쏜다 이거야. 상한가 먹는 거지. 그죠? 원준 상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자, 이게 60분봉이니까 일본으로 가면 자, 상한가 갔어. 그러면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죠? 쫓아가는 겁니다. 상한가 갔다가 그죠? 4번 갔다가 얘도 밀렸는데 어디? 5번. 60분봉이야 이거. 60분봉. 그래서 또 급등. 상한가 가잖아. 급등하잖아요. 그죠? 이게 6번이야. 그러고 나서 얘가 수렴을 또 합니다. 3번 또 수렴 또 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 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일본으로 가면 일본으로 가시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자, 요게 급등했지. 그 다음에 11선 똑같잖아. 또 급등 상한가.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여러분들은 급등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이거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내가 한 종목 두 종목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방이죠. 텔레그램 방. 제가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치를 드리는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오늘 대화제약이 기어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상한가 간 거 나오고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죠? 요런 종목들 요거 한번 따보세요. 태성도 우리 지금 절반 수익 실현하고 절반 갖고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파동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급등주를 잡을 수 있다. 또 시장 정리는 제가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시장은 좀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은 어디?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에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도 하시고 그죠?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교육 다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요렇다. 그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 주식 텔레그램 방 무료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